우리가 이항 정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진도를 나갔고 오늘은 65쪽에는 풀 게 없고 66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66쪽. 자, 66쪽에 46번을 가지고 복습 겸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 정리라는 것은 일단 이항 정리하면은 머릿속에 일반항처럼 생각나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NCR에 A의 n-r제곱 B의 r제곱 요 모양이 생각나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포인트는 항상 앞에 붙어 있는 NCR 요거하고 뒤에 있는 문자의 지수 요거를 맞춰가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이 두 개의 괄호를 전개시켰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앞에 풀었던 문제 중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얘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자, 이것도 첫 번째 괄호랑 두 번째 괄호를 각각 전개를 시키면 쭉 이렇게 큰 괄호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이때 뒤에 있는 괄호는 차수들이 단순하죠. 그냥 몇 차부터 몇 차까지 쭉 있을까? 뒤에 있는 괄호 이거 전개시키면 그죠? 4차 항부터 4차, 3차, 2차, 1차, 0차까지, 그지? 상수항까지. 그러니까 4차 항부터 4차, 3차, 2차, 1차, 0차. 이렇게 5개의 항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뒤에 있는 괄호는. 근데 앞에 있는 괄호는 차수가 이렇게 쭉 일씩 작아지면서 배열되지 않겠죠. 그렇죠? 자, 앞에 있는 괄호를 한번 생각해 봐. 만약에 내가 이 앞에 있는 괄호 6제곱이잖아요. 6제곱을 전개하는데 앞에 것만 6번을 골랐다. 그럼 몇 차 항이 만들어져? 12차 항이 만들어지죠. 그죠? x제곱이 6제곱 되니까 12차 항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만약에 앞에 거를 5번 고르고 뒤에 거를 1번 골랐다. 이러면은 몇 차 항이 돼? 10차에다가 마이너스 1차가 붙는 거잖아. 그럼 몇 차가 돼? 9차 항이 나오지 않나요? 9차 항? 혜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그 다음 하나 요거 하나 줄이고 요거 하나 올리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 7차일까? 몇 차일까? 6차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거를 4번 뽑고 뒤에 거를 2번 뽑는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8차가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차가 나오잖아. 그럼 곱해지면 6차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규칙이 몇 차씩 줄어들고 있어? 3차씩 줄어들고 있죠. 그죠? 3차씩 줄어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3차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차항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차항이 나올 거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6차항이 나올 겁니다. 맨 그 뒤에 있는 항만 6번 뽑으면 마이너스 6차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12차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씩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6차 항까지 나오는 이런 모양의 식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차수들을 보면서 어떤 조합을 찾아내면 되냐면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죠. 자, 어떤 순간이 보여? 일단 여기서 3차하고 뒤에서 0차하고 그쵸? 요렇게 만나면은 3차 하나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뭐죠? 여기서 앞에 거에서 0차항과 뒤에 거에서의 3차항 요렇게 만나도 역시 3차항이 하나 나오겠죠. 또 있나요?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치? 요렇게 두 세트를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앞에 식에서의 3차항부터 찾아봅시다. 앞에 식에서의 3차항. 자, 3차항은 아까 준서가 얘하고 얘를 몇 번 뽑아야 만들어질까? 그치? 3번 뽑아야 만들어지지. 그쵸? 3차항. 그럼 3번이면 뒤에 거 3번 뽑은 거니까 앞에 조합이 뭐가 붙어야 돼? 그렇지. 6C3이 붙어야지. 6C3. 6C3 붙이고 앞에 거에 세제곱, 뒤에 거에 세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개수만 따오면 개수는 그냥 6C3이 개수니까 6C3 얼마지? 20인가요? 그죠? 20
x 3제곱 요렇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거에 영차항 가볼까요? 영차. 비주가 해볼까? 영차항이 만들어지려면 비주야. 요 앞에 조합이 뭐가 붙어야 돼? 얼마? 6인가? 4C. 4C 0도 수치적으로는 맞지만 우리가 개념상 영차라고 하면 x하고 1 중에서 x를 한 번도 안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x를 한 번도 안 뽑고 그럼 1만 4번 뽑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에 맞춘다면 뒤에 걸 4번 뽑은 거니까. 그지? x랑 1 중에 x는 빵번 뽑고 1은 4번 뽑고 이런 상황이니까 4C 4를 붙이는 게 우리가 외운 일반항이랑 더 잘 맞겠죠. 그죠? 네, 그래서 4C 4에 x에는 0제곱 1에 4제곱 이런 형태다. 그치? 그럼 어차피 개수는 얼마일까? 1이겠죠. 1. 상수항 1. 그럼 얘네들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항은 뭐예요? 20x 세제곱이 만들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0차. 혜지야. 앞에 있는 괄호에서 0차가 나오려면 어때야 돼요? 몇 번을 뽑아야 돼? 합쳐서 6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 두 번? 어. 두 번, 네 번. 그쵸? 두 번, 네 번. 그러면은 앞에 조합을 뭘 붙인다? 그렇지. 64를 붙인다. 그러면 x제곱의 제곱, x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64는 62랑 같은 거니까 얼마예요? 15 x 아니 15 하고 그냥 상수항이죠. 그죠? 그냥 15가 나올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의 3차항. 두 번째 식의 3차항. 진원아, 이거는 몇 번 뽑아야 돼요? 3번 한 번 뽑아야 되지. 그치? 그럼 앞에 조합을 뭘 붙여? 41을 붙일게. 그러면 x의 3제곱 1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x 세제곱이 돼 가지고 둘이 곱해지면 뭐가 돼? 60x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둘을 더하는 게 최종적인 답이니까 개수만 보면 80이 되겠다. 그죠? 80. 그치? 네, 요런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 정리의 기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식을 만났을 때 야, 이게 몇 차와 몇 차로 이루어진 식이고 거기서 어떤 애들이 조합돼야지 몇 차항이 나오겠구나. 이런 차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항 정리로 딱딱딱딱 개수를 찾으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47번 있잖아요. 47번 문제는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요거 있었지.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1 플러스 x의 n제곱 얘를 전개시킨 모양을 가지고 이걸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켰었잖아요. 요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막 얼마 넣어봤었죠?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둘이 더해보기도 하고 둘이 빼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개시키면 우리가 nc0 더하기 nc1의 x 더하기 nc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ncn의 x의 n제곱. 자, 이걸 기본꼴로 해서 여기다 뭐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더해보고 빼보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 47번 문제도 이 모양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지금 이 모양이랑 비교한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이 우변에 있는 지금 이 식하고 요 식을 비교해 봤을 때 모양이 딱 맞아떨어지잖아. 그치? x자리에 얼마를 딱 넣은 거예요? 4를 넣은 상황이잖아.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x자리에 4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5의 20제곱 이거는 좌변의 x자리에 4를 넣은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뭐 답 나온 거 아닌가요? n 얼마야? n은 20이지. 그치? 그쵸? 그래서 이 모양하고 비교해가지고 생각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n은 20. 그치? 그래서 우리 요거 나온 김에 자, 요 식에서 우리가 1 집어넣어가지고 얻은 게 뭐였지?
1 집어넣었더니 좌변은 뭐가 돼? 2의 n제곱이 되고 우변은 nc0, nc1, nc2 해가지고 땡땡땡 ncn까지. 그쵸? 그래서 nc0부터 ncn까지 빼먹지 않고 다 더하면 2n제곱이었다. 그쵸? 어서 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 됐었고요. 우변은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변은? 얘는 그대로인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부호가 어떻게 돼 이제? 마이너스 nc 플러스 nc 이렇게 풀마가 번갈아 갔었지. 근데 이 마지막 요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치? n이 아니,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맞죠? 그래서 어쨌든 풀마가 번갈아 나오면 0인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어떻게 해봤었어? 더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했었지. 그래서 얻은 건 뭐였냐면 NC0, NC2, NC4 자 이렇게 하나씩 건너 뛰어가지고 더했다. 이렇게 되면 얘는 뭐랑 같았어요? 2의 n-1제곱이랑 같았죠. 홀수 번째도 마찬가지. NC1, NC3 이렇게 하나씩 건너 뛰어가지고 홀수 번째만 쭉 더해도 이것도 역시 2의 n-1제곱이랑 같았다. 얘를 일종의 공식처럼 받아들여라 라고 했었죠. 이런 문제 갖고 요 내용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었지. 기주 몇 분이? 37 6.1 용준이 왜 안 오냐? 저 여기 있어요. 너 왜 거기 있냐?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용준이랑 기주랑 혜빈이는 오늘 모의고사 특강 알지? 알고 있니 기주야? 네. 그래서 끝나고 4층이 아니라 혜빈아 2층이다 2층. 2층 대강 기주도 2층 대강 1시부터 시작한대요. 1시부터. 그리고 기주는 그 방학 특강은 결정했니? 너만 여기 고민 중 이렇게 써놨어. 내가 고민 중. 너 용준이 어떻게 해? 전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겠다고? 알았어. 고민 중이에요. 뭘 아직도 고민 중이야. 다음 주 시작인데. 용준이랑 기주.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얘 유민이 왜 안 오냐? 예선이도 안 와. 예선이 왜 안 오지? 근데 조용하다 했어. 예선이 또 이거 들을 텐데. 자, 오른쪽에 67페이지 가볼게요. 67페이지는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데 우선 49번부터 볼게요. 49번. 자, 49번은 1 플러스 x의 n제곱 방금 말한 거지, 그지? 방금 말한 그 전개식 nc0부터 nc1, nc2 이렇게 나가는 그 전개식에서 x8제곱과 x9제곱과 x10제곱의 개수를 a8, a9, a10이라고 하자. 그럼 뭐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건 너무 간단하죠. a8 같은 경우는 x8제곱의 개수니까 몇이겠어? nc8이죠, 그죠? nc8. 그죠? 네, x8제곱의 개수니까 a9는 당연히 nc9, a10은 nc10, 그쵸? 요거를 찾는 건 쉬운데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식을 만족하는 n 값을 찾으라 그랬으니까요. 자, 요 식을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서 써보면 nc9에서 nc8을 뺀 게 nc10에서 nc9를 뺀 거랑 같다 이렇게 써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관한 문제. 기주야. 우리 전에 NCR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NCR을 우리가 계산할 때
아니야. 그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너 만약에 OC3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아니 OC3, OC2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그러니까 OP를 하고 그걸 리팩으로 나누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NCR도 NPR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R팩을 하는 거죠. 그죠? R팩. 맞아요? 그지? 근데 또 우리가 NPR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NPR. NPR을 팩토리얼만 갖고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니네 만약에 뭐 6P3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쓰지만 이 6 곱하기 5 곱하기 4라는 게 사실은 6팩을 3팩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3이 1은 날아가고 6, 5, 4만 남는 거잖아. 그렇다면 NPR을 우리가 팩토리얼만 갖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R팩분의 N팩인가? 만약에 6P2면 어떻게 되죠? 6P2. 6P이면 6 곱하기 5지. 6 곱하기 5에서 끝나지. 그러면 이게 2팩분의 6팩인가요? 4팩분의 6팩이죠. 그죠? 4팩분의 6팩. 그러니까 밑에 오는 이 팩토리얼은 R팩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N-R팩이라고 해야지. 그죠? N-R팩. 자, 그래서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그치? 그러면 요것을 위에 NCR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R팩도 있고 N-R팩도 있고 분자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준서가 이 식이 처음 나왔을까? 아니면 앞에 나왔었을까? 나왔었죠. 우리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에 맨 처음 순열조합 복습하는 그 부분에 조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숫자로 계산할 때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해볼게. 이 모양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NC9. NC9. 범서가 NC9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일단 분모에 9 팩토리얼이 있고 n-9 팩토리얼이 있고 분자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맞죠? 자, 다른 거 다 마찬가지. 다른 거 다 똑같이 이렇게 쓰면은 여기 8 팩토리얼 있고 어서 와. n-8 팩토리얼 그리고 n 팩토리얼. 여기는 10팩 n-10팩 그리고 n팩. 여기는 9팩 그리고 n-9팩 그리고 n팩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어차피 분자에 있는 n팩토리얼은 그냥 다 지우면 되죠. 다 지워버리면 되고. 자, 이제부터 요거 봐봐. 9팩, 8팩, 10팩, 9팩. 여기서 무엇을 지워버릴 수 있어요? 8팩을 지울 수 있죠. 8팩이라는 거는 1부터 8까지가 곱해져 있는 거고 9팩이라는 거는 1부터 9까지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9팩이나 10팩도 다 8팩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지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8팩토리얼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응?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8팩토리얼을 다 지울 수 있다. 차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8팩으로 약분을 시키는 거야. 이 분자 부분을. 그럼 이건 아예 없어질 거고요. 9팩은 9로 바뀔 거고요. 10팩은 뭐로 바뀌냐면 10 곱하기 9가 남잖아요. 그죠? 10 곱하기 9가 남으니까 90으로 바뀌겠죠. 90. 여기 9팩도 지워지고 9가 남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 괄호 부분 있잖아. n-9팩, n-8팩 요거. 얘네만 비교해봐. 이제 요것만 잘 넘어가면 돼. 이 네 가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누가 제일 작은 숫자인 거예요? n-10팩이 제일 작은 숫자죠. 그렇다면 이걸로 약분을 할 수 있지 않겠니?
아까 전에 8, 9, 10 중에서는 8로 약분시켰잖아. 8팩으로. 그럼 지금은 얘가 제일 작은 숫자니까 이게 사라질 거고요. 약분시키면. 이건 사라질 거고 n-9팩은 그럼 뭐가 남겠어요? n-9라는 숫자가 n-10보다 1 큰 숫자지. 그치? 그러니까 그 n-9라는 괄호만 남을 거야. 자, 그러니까 n-9 팩토리얼이라는 것이 n-9, n-8, n-7 이렇게 해가지고 1까지 곱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미안해. 거꾸로 썼네. n-9에서 하나씩 작아져야 되니까 뭐니? 그지? n-8이 아니라 n-10으로 가야 더 작아지는 거죠. 그죠? 다시 n-9 그 다음에 하나 작아지면 n-10, n-11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1까지 가는 거고 그 상태에서 n-10 팩토리얼을 지웠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괄호부터 사라지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괄호부터 이렇게 사라지니까 얘는 n-9라는 괄호 하나만 남게 될 거고. 그치? 요건 어때? 요거는 괄호가 몇 개 남아? 2개가 남죠. 그죠? 2개. 얘에 비해서 숫자 2개가 더 추가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얘는 n-8과 n-9 이렇게 2개의 괄호가 남겠다. 요건 완전 사라졌고 얘도 n-9가 남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식을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식은 몇 차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남아있는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뭘 곱하냐면 90하고 n-8, n-9 이거를 싹 다 곱해. 식 전체에다가 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괄호는 뭐가 돼요? 10하고 n-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빼기 두 번째 괄호는 뭐가 돼요? 90만 남나? 90.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우변에 요거는 분모에 90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돼? n-8, n-9 이렇게 남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어떻게 돼요? 10 남고 그죠? 10 남고 n-8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맞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요 과정이 좀 어렵죠. 그래서 NCR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계산이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걸 다 정리하면요. 이게 n 제곱 마이너스 37n 플러스 322로 정리돼요. 용준아, 인수분해 좀 해봐. 맞아야지. 인수분해 못하면 맞아야지. 고3이 인수분해를 못하나? 채우는 몇 대였어? 3.1? 인수분해 좀 해봐. 해야지 그럼. 이거 해. 빨리 인수분해 해봐. 용준이가 인수분해 해야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이제 연필 뻔했어? 그렇지. 분석이가 해줬네. 23과 14죠, 그쵸? 이게 뭐 소인수분해해서 해야 되는데 소인수분해할 때 7의 배수인 거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n 값은 23과 14 그래가지고 답이 두 개겠죠? 둘 다 가능하니까 23, 14 이렇게가 답입니다. 어렵죠, 그죠? 이런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52번을 볼게요. 52번. 자, 52번 문제를 보면 10시형, 10시1, 10시2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전부 뭐가 붙어 있어요?
제곱이 붙어 있죠. 제곱. 그치? 근데 일단 이 10C0, 10C1, 10C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아까 썼던 요게 생각이 나요. 1 플러스 x의 10제곱. 그쵸?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생각하면은 얘가 요런 개수들을 순서대로 가질 거 아니야. 그치? 제곱은 없겠지만.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 10C0의 제곱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하나 더 곱하면, 물론 굉장히 긴 식이겠지만 얘를 전개시켰을 때 요렇게 요런 숫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요런 숫자들이 나올 텐데, 자, 생각해보자. 이걸 전개시켰다라고 하면 첫 번째 가로가 NC0, 그 다음에 NC1의 x, 그 다음에 NC2의 x제곱 이렇게 갈 거고, 마지막에도 NC9의 x9제곱 플러스 NC10의 x10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괄호 하나가. 그리고 거기에 똑같은 게 하나 또 붙어 있겠죠. 그죠?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럼 또 NC0 더하기 NC1의 x, 그 다음에 NC2의 x제곱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NC10의 x10, 뭐야. n이 아니고 10이구나. 빨리 말 좀 해주지 얘들아. 자, 다 10이죠. 10으로 바꿔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를 전개를 했을 때 10제곱 있고, 자, 이렇게 된 거를 전개를 했을 때 이거 있잖아. NC 10C0의 제곱, 10C1의 제곱. 이게 언제 나오나 한번 생각해 봐. 만약에 얘하고 그냥 곱해지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요거 둘이 곱해진 거는 상수항일 거고, 얘랑 곱해진 거는 x 제곱항일 거고, 이 차수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x 4제곱일 거고 차수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까 기주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NCR하고 뭐가 같이 기주야? NC n-r하고 같다는 이 성질 있잖아요. 이 성질을 이용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요 놈하고 곱한 거 있죠. 얘네 둘이 곱한 게 사실은 10C0의 제곱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죠? 얘도 10C0으로 바꿨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10C0의 제곱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얘와 얘가 곱해진 거니까 x 10제곱항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두 번째 10C1도, 자, 얘하고 앞에 하나 쓰려다가 말았네. 자, 요 앞에 10C9의 x의 9제곱이 있을 테니까 얘하고 얘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것도 10C1로 바꿀 수 있으니까 10C1 제곱이라는 개수가 나올 거고, 그거 역시 x 10제곱의 개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문제에서 말한 이만큼이 이걸 다 전개시켰을 때의 x 10제곱의 개수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짝을 지으면 총 10쌍이 나올 거 아니야. 마지막에는 뭐 얘하고 얘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 x 10제곱의 개수고 10c 10의 제곱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전개되는 과정을 잘 이해하면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이 값은요. 이 값은 1 플러스 x 10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 10제곱, 이것의 전개식에서 x 10제곱의 개수하고 같다는 거예요. 결론이. 근데 결국 이거하고 이걸 곱한 거는, 이 곱하면 1 플러스 x의 20제곱이니까 1 플러스 x의 20제곱의 전개식에서 x 10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그게 답인 거죠.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요거의 전개식에서 x 10제곱의 개수니까 몇이에요? 20c 10이지. 그치? 20c 10. 그럼 답은 나왔죠. 그죠? 요걸 nc 10이라고 표현했으니까 n자리에 들어갈 값은 얼마야? 20이죠. 20.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항 정리를 동원해 가지고 풀어야지. 이거를 만약에 뭐 일일이 계산한다? 계산 못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요걸 뭘 전개시켰을 때 몇 차항의 개수일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랑 바로 밑에 53번 문제 있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자, 이 문제를 잘 보고 밑에 53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답 한번 찾아보세요. 음. 요게 요거고 그지? 두 번째 괄호가 요거잖아. 이 첫 번째 괄호랑 두 번째 괄호가 지금 곱해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이 둘이 곱해져 있는 것을 또 전개시키려면 요 안에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 또 다 분배시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10C0을 10C0의 제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랑 얘의 곱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어차피 10C10이나 10C0이나 똑같지. 그렇게 10C0과 10C10을 곱한 게 10C0의 제곱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서 나온 항의 개수가 이거다. 또 그 다음 거랑 그 다음 거를 곱해서 나온 항의 개수가 요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초록색 곱했을 때 결국 x 10제곱의 10제곱 항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얘네 둘을 곱했을 때도 x 10제곱 항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얘는 x 1차항이고 얘는 x 9차항이잖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의 곱, 얘네 둘의 곱, 그 다음 거의 곱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 모양이 딱 나오는 거야. 당연히 53번 문제도 이 NCR은 NCN-R과 같다. 이거 써먹어 줘야 됩니다. 이거를 써먹어 줘야 우리가 딱 떨어지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답 찾는 사람 있나요?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요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을 활용할 때 이렇게 썼을 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항상 여기 밑에 이 NCR의 R자리에 있는 숫자가 X의 차수, 그러니까 X의 지수하고 일치한다는 게 장점이잖아. 그래서 편하잖아요, 보기가.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여기서 이 뒤에 붙어 있는 요 숫자들 있잖아요. 요 숫자들을 차수의 개념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그치? 이 10시 10이라는 거, 이 10시 10의 모양을 그대로 놓고 보자면 이 10시 10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전개시켰을 때 그때 쭉 가다가 10시 10의 x의 10제곱, 그러니까 얘는 x 10제곱의 개수인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11시 8 이건 언제 나와요? 1 플러스 x의 11제곱을 전개시켰을 때 쭉 가다가 어디 나오겠어? 11시 8에 x의 8제곱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0시 10 그러면 이거는 요걸 전개시켰을 때 x 10제곱의 개수고 얘는 요걸 전개시켰을 때 x 8제곱의 개수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얘네 둘이 곱해지면 이건 그럼 몇 차항을 말하게 되지? 얘는 18차항을 말하게 되잖아. 얘네 둘을 그냥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이건 몇 차항을 말하게 돼요? 16차항을 말하게 되잖아. 차수가 다르죠? 차수가 달라. 그래서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 이 NCR이 NCn-R과 같다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면 이게 지금 계속 다 둘이 곱해져 있잖아요. 둘 중에 앞에 놈한테다가 쫙 적용하던지 아니면 둘 중에 뒤에 놈한테 쫙 적용하던지 둘 중에 한쪽에다 적용해 주면 돼. 예를 들어 나는 앞에 놈에 적용을 시켜볼게. 그러면 10시 10을 10시 0으로 바꿀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10시 9는 10시 1로 바꿀 수 있고 그죠? 10시 8은 10시 2로 바꿀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다 바꿨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곱해진 거 자 이번에는 몇 차항으로 보여? 8차항이죠. 그죠? 8차항. 그 다음에 10시1과 11시 7이 곱해진 거 이것도 몇 차항이야? 8차항. 이렇게 맞춰진단 말이죠. 전부 다 8차로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10제곱과 1 플러스 x의 11제곱을 곱했을 때 요 식의 x의 8제곱의 개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다시 말하면 1 플러스 x의 21제곱의 x 8제곱의 개수죠. 그죠? 그러면 뭐야 답은? 5번이야? 21C8이지. 21C8.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항정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54번은 풀어볼까 했는데 위의 문제들에 비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확률을 좀 나가볼게요. 확률. 자, 확률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확률이라는 거는 언제 배웠었죠? 기억나니? 확률. 배우긴 배웠잖아 옛날에.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와 확률 이런 거 배웠었어요. 근데
그때 나오고 다시 한번 나오는 건데 자, 결국 이것도 경우의 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순혈조합 배웠던 것을 여기다 활용을 해줄 건데 여기 지금 70쪽이랑 71쪽은 아주 기본적인 그냥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잡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딱딱딱 돼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고 가면은 자, 시행이라는 게 있고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 전 사건, 공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 전부 이렇게 그냥 말로 읽어가지고는 조금 어렵고 딱 어떤 한 가지 상황에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가장 간단한 거, 확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거 주사위 던지는 거잖아. 그죠? 주사위 던지는 상황과 비교해 볼게요. 시행이라는 것은 주사위를 던지는 그냥 그 행동을 말해요. 주사위를 던졌어. 그게 시행이야. 그럼 주사위를 3번 던졌어. 그럼 3번의 시행을 한 거지. 그렇죠? 그냥 던지는 행동 자체가 시행이고요. 표본 공간은 그런 시행을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결과,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주사위를 던졌다면,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면 그 시행의 표본 공간은 뭐예요? 그렇죠. 집합인데 원소가 1, 2, 3, 4, 5, 6이 들어가 있는 집합. 이게 표본 공간이야. 자, 그럼 사건은 뭐냐면 사건은 방금 말한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뭐예요? 1, 3, 5. 1, 3, 5라는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은 이 시행의 어떤 결과를 얘기했을 때 그 결과가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표현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렇죠? 그게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라 그러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여러분 1, 2, 3, 4, 5, 6의 부분 집합이면 몇 개나 있죠? 아니 그냥 1, 2, 3, 4, 5, 6의 부분 집합을 전체적으로 다 센다면 몇 개죠? 몇 개? 야 이거 완전 집합의 생 기본 아니야. 부분 집합의 개수. 아니 예를 들어 1, 2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다 써봐. 그럼 어떻게 해요? 공집합 쓰고 1 쓰고 2 쓰고 1, 2 쓰고 이렇게가 부분 집합 아니야? 그지? 그럼 원소가 만약에 1, 2, 3, 4, 5, 6이면은 이거 부분 집합을 다 쓴다면 몇 개예요? 6제곱 한 거야? 6제곱이 아니라 2의 6제곱이죠. 2의 6제곱. 그지? 2의 6제곱. 기억나니? 64개. 왜 부분 집합이 2의 n제곱이지? 용준? 왜 부분 집합의 개수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2의 n제곱이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집합에다가 1이라는 원소를 넣을래 말래? 두 가지. 2라는 원소를 넣을래 말래?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가지고 2의 6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부분 집합이 2의 6제곱개만큼 있는데 그 중에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하나짜리 부분 집합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경우는 뭐겠어? 1 혼자 있는 거, 2 혼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6 혼자 있는 거, 이렇게 이 6개의 원소 하나짜리 부분 집합, 그거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근원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사건하고 공 사건은 전 사건이면 그냥 전체 집합. 공 사건은 뭐야? 공집합. 그쵸? 전 사건 그러면 모든 원소가 다 있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그러면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뭐가 나오든 다 오케이니까. 근데 공 사건은 집합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게 일어날 수가 있는 사건이 없는 사건이야.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시행과 사건 요것과 집합을 잘 연결을 지어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게 전체 집합이죠. 공 사건은 공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 보면 이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것도 집합하고 아주 비슷한데 합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A 합 B를 말해요. A 합집합 B.
두 사건이 또는의 개념으로 연결돼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합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곱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경우의 수 구할 때도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 곱하지 그지? 곱하지. 그래서 곱사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그게 무슨 집합과 연관이 있다? 교집합과 연관이 있다. 동시에 일어나려면 겹쳐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배반 사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건이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랑 짝수가 나오는 사건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죠. 그렇죠? 이러면 배반 사건이 되는 거야. 근데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랑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이러면은 교집합이 있죠. 그죠? 이런 거는 배반 사건이 아닌 거고. 그치? 교집합이 전혀 없는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딱 요 개념이죠. 요거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기주야.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세 글자로 줄이면 네. 그렇지. 서로소죠. 서로소. 그쵸? 서로소. 집합에서의 서로소. 이게 바로 딱 이 개념입니다. 그죠?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면 겹치는 게 전혀 없는 교집합은 서로소. 그죠? 그걸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자, 그다음에 여사건은 이미 아는 거죠. 여사건은 어떤 사건의 나머지, 어떤 집합의 나머지 집합, 나머지 집합, 여집합의 개념이 여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71쪽에 1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죠. 그럼 A는 우리가 135라는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죠? 홀수의 눈이 짝수구나. 246이네. 그죠? A는 246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니까 B는 135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C는 4의 약수니까 1, 2, 4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중에 서로소는 뭐야? A와 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을 골라라. 그러면 A하고 B를 고르시면 되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얘들아, 요 A하고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서로 뭐이기도 할까요? 방금 앞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 서로소는 배반 사건이랑 같은 개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배반 사건이기도 하고요. 여사건이기도 하죠, 서로. 그렇지 않니? 둘이 합치면은 전체 집합이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는 물론 배반 사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사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치? 이 문제에서는 지금 배반 사건 얘기만 했죠. 어쨌든 A하고 B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은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아가지고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했어.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전체 집합은 1, 2, 3, 땡땡땡 8까지가 있고요. 그 중에 A라는 사건은 1, 2, 3, 6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하고 배반이 되는 사건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얘하고 배반이 되려면 1, 2, 3, 6이라는 원소를 절대 포함하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원소가 몇 개가 있어요? 4, 5, 7, 8이라는 4개의 원소가 있죠.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면 다 배반 사건인 거지. 그지? 맞니? 그냥 4 혼자 이렇게 있어도 얘네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뭐 7, 8 이렇게 있어도 얘네 둘은 배반 사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4, 5, 7, 8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을 대답하시면 돼요. 그게 몇 개인데? 16개가 되는 거지. 그치? 예. 배반 사건이면 다 여사건이냐고요? 아니죠. 여사건의 조건은 어떤 두 사건이 서로 여사건이 되려면
A와 B가 서로 여사건이라면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돼야지.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얘가 A일 때 A 빼고 다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와 이거와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돼야만 여사건이지.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둘은 서로 여사건 관계지만 얘하고 얘는 여사건 관계라고는 할 수 없죠. 이건 그냥 단순한 배반 사건 관계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확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72쪽으로 가서 유빈아 껌 하나 줘. 아이고야. 자,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이제 20분 남았어. 20분. 20분. 자, 힘을 내시고 10분인데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그냥 그 경우의 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순열 조합이 나오는 거니까 앞에 했던 부분에 복습이 거의 한 7, 80% 됩니다. 거기에 확률의 개념을 살짝 얹어주는 거야. 72쪽이에요.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이죠. 그렇죠. 확률이 높아. 그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확률이 낮아. 그럼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 이런 거잖아. 그럼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자, 이렇게 정의됩니다. PA. A라는 사건의 확률이죠. 자, 이 A라는 사건의 확률은 NS분의 NA래요. NS는 뭐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6이 분모로 내려가는 거고 NA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A의 경우의 수 이게 이제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그래서 이런 계산을 아주 많이 하게 될 거니까 결국 우리는 경우의 수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만 구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고 밑에 내려가 보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란 뭘까? 통계적 확률. 여러분 야구에서 타율이라는 말 알죠? 타율. 타율이 뭐야? 뭐 예를 들어 우리 진원이가 뭐 야구 선수라면 진원이가 이제 딱 이렇게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나왔을 때 안타를 쳐낼 가능성을 타율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선수가 안타를 쳐낼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계산해요? 방금 말한 이런 뭐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럼 이 선수의 타율은 뭘 가지고 계산할까? 지금까지 보여준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거죠. 지금까지 만약에 진원이가 타석에 100번을 나왔는데 그중에 30번을 안타를 쳤어. 그럼 지금까지의 그 통계를 토대로 그럼 이번에도 30%의 확률, 그러니까 0.3의 확률로 안타를 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통계적 확률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죠? 그래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타석에 100번을 들어섰는데 안타를 30번을 쳤어. 그렇다면 이 100분의 30이라는 이 값이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확률 P, 그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리고 통계적 확률은 기본적으로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겠죠.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딱 한 번 던져가지고 무조건 한 번 아니 주사위를 딱 6번 던졌을 때 1한번, 2한번, 3한번, 4한번, 5한번, 6한번이 딱딱딱딱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그죠? 근데 주사위를 내가 6,000번을 던져봐. 6,000번을 던지면 거의 1이 1,000번 가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통계적 확률은 점점점 정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하면 그러면 아주 정확한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수학적으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이 통계적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의 확률의 기본 성질은 모든 확률은 0과 1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확률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했던? 공사건. 그죠? 공집합, 공사건. 그 다음에 확률이 1이라는 건 뭐야? 무조건 일어나는 거지. 무조건 일어나는 거. 전사건, 전체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넘길게요. 74쪽. 자, 74쪽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자, 혜빈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6가지. 그 중에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6가지죠. 1, 1, 2, 3, 3, 4, 4, 5, 6, 6, 6가지. 그럼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 자, 2번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래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분모가 36인 건 똑같고 8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2,6, 3,5 이렇게 찾아보면 5가지 있겠죠. 그러면 36분의 5가 되는 거고. 자, 3번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 기주야, 완전 제곱수는 뭐 있지? 1, 4, 9, 16, 25, 36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 중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곱이 1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1, 1밖에 없죠. 4가 되는 경우는 1, 4도 있고 2, 2도 있고 4, 1도 있고 세 가지가 있죠. 그 외에는 전부 몇 가지씩밖에 없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3, 3, 4, 4, 5, 5, 6, 6 이렇게 다른 거는 한 가지씩밖에 없는데 4인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총 몇 개예요? 8가지. 그러면 36분의 8 되겠죠? 36분의 8 그럼 9분의 2가 되겠네. 그렇지? 아주 기본적인 그냥 기본 확률이고요. 그 다음 75쪽으로 가면 이제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순열, 그 순열을 가지고 확률을 구해보자. 필수 예제 4번의 1번은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찬우야, 분모에다가 뭐 깔아놔야 돼? 6명을 일렬로 앉혔지.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 그래야 돼? 6팩토리얼. 그죠? 6팩토리얼. 그 다음에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되는. 그럼 이제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둘이 묶어, 그죠? 둘이 묶어서 한 명처럼 취급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5명이 되는 거잖아. 그럼 5팩이죠. 5팩에다가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곱하기 2. 그래서 5팩 곱하기 2가 된다. 확률은 뭐예요? 3분의 1인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번. 2번은 8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지금 겹치는 문자는 없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8팩인데 이거 C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위에 넣어줘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C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온대. 일단 C, T 사이에 두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C가 앞에 있고 T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C하고 T하고 자리를 바꾸는 가능성이 일단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중간에 이제 C하고 T 사이에 들어갈 이 2개의 문자를 이제 박아줄 건데 지금 우리는 총 8개의 문자 중에 C랑 T 2개 빼고 6개의 문자를 가지고 이 두 자리를 채울 수 있죠. 그럼 6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채우는 거니까 6P2 여기까지 해주면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뭐 P하고 U가 들어갔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네 개의 문자는 딱 묶여서 한 덩어리가 된 거야. 얘는 이제 떨어질 수 없어. 그죠? 그럼 이 네 개가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이 한 덩어리랑 추가로 몇 개가 남았죠? 네 개의 문자가 남았죠.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개라고 봐야 돼? 5개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네 개를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이 여기까지고,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추가로 문자가 4개가 더 있으니까 5개를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사실 이거는 확률의 개념보다는 경우의 수를 잘 구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계산하면 얼마일까? 28분의 5래요. 28분의 5.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이번에는 원순열이네요. 원순열.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혜지야, 전체 경우의 수 6팩, 그죠? 6팩입니다. 6팩. 자,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남학생 둘러 어떻게 묶어? 묶으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된 거야 이제? 6명이 된 거죠. 남학생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자, 그럼 그 6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몇 팩? 5팩. 그리고 역시 또 남학생끼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뭐예요 또? 또 3분의 1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체는 뭐야? 전 6팩이야? 5팩이죠. 원탁이니까 5팩이야. 근데 이번에는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을 먼저 앉혀야겠죠. 부모님을 먼저 앉혀. 근데 원탁에 앉히는데 부모님 두 분이잖아. 두 분을 원탁에 앉히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게 지금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앉을 수는 없는 거잖아. 마주보고 앉다 그랬으니까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에 앉는 건데, 여기 엄마 앉고 여기 아빠 앉는 거나 여기 아빠 앉고 여기 엄마 앉는 거나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어요. 마주보고 똑같이 앉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을 앉히는 것은 원순열의 개념으로 계산하니까 한 가지입니다. 2명을 원순열로 앉히니까 한 가지예요. 그럼 부모님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4명의 가족을 앉혀야 되잖아. 이때는 원순열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미 부모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러면 남은 자리에 사람들을 앉힐 때는 한 칸씩 이렇게 돌아가면 다른 경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누군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앉힐 때는 원순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가족을 앉히는 것은 4팩이라고 봐줍니다. 4팩. 그럼 답이 뭐야? 5분의 1. 오케이. 자, 그 다음 77쪽에 필수 예제 6번.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이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전체는 뭘까? 5팩일까? 중복을 허용하여였잖아요. 그죠?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대로 세우는 거니까 5파이사가 전체죠. 그죠? 전체는 5파이사야. 그럼 짝수가 만들어진대. 4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짝수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죠. 마지막 요 한 자리만 짝수가 와주면 되는 거니까, 자, 결국 이건 뭐가 되냐면 요 앞에 3자리는 5가지 선택권이 있고 마지막 한 자리만 2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분모는 이거 5의 4제곱이잖아. 그치? 5의 4제곱. 그럼 5 다 지워지고 5분의 2가 되겠네. 그죠? 5분의 2. 요렇게 넘어가서 여기까지 78까지.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오늘은 이제 고3이 되고 첫 번째 토요일이잖니? 네, 그래서 오늘은 진도만 딱 끝나면 이제 보내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내 지금 계획은 토요일 날도 이 조교 선생님을 부를까 해. 왜 부를까 조교 선생님을? 어?
교재가 안 끝난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그냥 교재 안 끝난 사람들은 대강에 가서 풀고 가라고 하면은 쓱 하다가 어느 순간 쓱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조교 선생님을 딱 박아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내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인수인계 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이게 착착착 좀 끝내려는 계획입니다. 알겠죠? 아까 토요일날 만약에 한 뭐 4시 5시까지 했는데도 안 끝났다. 그러면 일요일날 나와야지. 그지? 용준이는 뭐 그럴 일 없지 않겠어, 용준아? 그치? 자, 요 문제까지만 풀고 마칠게요. 아보카도네. 아보카도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한대요. 근데 요거는 모음이 A 2개, O 2개죠. 그래서 이제 확률 문제를 풀다 보면 국어도 되게 중요해. 이 모음끼리 이웃한다는 게 AAOO나 OOAA 이렇게 배열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AOAO 이렇게 배열해도 괜찮겠죠, 그죠? 모음끼리라고 했으니까 그 모음 4개 끼리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에서부터 따져보면 그냥 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근데 7개 중에 겹치는 게 2개가 있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자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될까요? 7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 중에서 우리는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만 찾을 거란 말이지. 그럼 모음끼리 이웃해? 그러면 A, O, A, O 얘네를 묶어야 되죠. 얘네를 묶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그러면 그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요? 4팩에 2팩, 2팩. 그쵸? 여기까지 해주면 그럼 이제 A, O, A, O 이렇게 묶여가지고 한 덩어리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한 덩어리 빼고 V, C, D가 더 있으니까 이 4개를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다가 곱하기 4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4팩. 계산하면 뭐야? 어차피 2팩, 2팩 지워주면 되잖아. 그죠? 2팩, 2팩 지워주면 되고 4팩도 이거 지워주면 여기 765만 남잖아. 765. 35분의 4. 그치?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개념 원리는 여기 78까지고요. RPM은 36까지입니다. 36까지. 근데 이제 왜 중간에 그 RPM 그 왜 처음 뭐라 그래? 계산 문제 같은 거 있는 데 있잖아요. 계산 문제 있는 데서는 요거 뒤에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은 좀 빼고 풀어도 되고 36까지. 36. 네, 저번에 28까지인가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27까지였지. 야, 범석이가 제일 정확해. 딴소리 하지 마. 다음 숙제는 36까지. 모의고사 하는 사람들은 조금 쉬었다가 대강에서 합니다. 정선이 수고했어. 잘 가. 잘 가요. 이걸 질문을